여보, 돈이 좀 필요해서. 아내가 사라진 지 185일 만에 걸려온 전화의 첫 마디였습니다. 안부 인사도 사과도 없이.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평생 재산 10억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남자는 아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음과 배신 사이에서 흔들리는 가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민서진이 사라진 지 오늘로 정확히 185일째입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그냥 친구들과 잠깐 나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요? 8살 큰애가 매일 같은 질문을 했어요. 5살 둘째는 가끔 엄마를 찾으며 울곤 했습니다. 곧 올 거야.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저는 거리로 나섰어요. 아내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셨나요? 제 아내인데 연락이 안 돼서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동네 슈퍼 사장님, 약국 직원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아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한 달이 지나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했고 2달째가 되자 어머니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서진이가 정말 어디 간 거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척 아꼈어요. 친딸처럼 예뻐하셨거든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서진 씨 남편분이시죠? 저는 대부업체 김대리라고 합니다. 민서진 씨께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민서진 씨가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김순자 씨 명의로 되어 있어서요. 시어머님이신가요? 김순자. 우리 어머니 성함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강동구 다세 대주택을 담보로 2억을 빌려가셨어요. 급하게 등기소로 달려가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니 정말이었어요. 어머니 소유의 건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냐 그게? 2억 원을 빌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그 집은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하신 유일한 재산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매일 여러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서진 씨 남편분이시죠? 연체가 3개월째인데 언제 갚으실 건가요? 4달째 되던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돈이 없더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평생 모아둔 돈, 10억이 넘게 있던 돈이 다 없어졌다. 어머니의 전체 재산이 몇 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민서진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시며 울부짖으셨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거냐? 그 애를 그렇게 믿었는데. 아이들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나 봐요. 아빠, 할머니 왜 우세요? 5달째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매일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6달째가 되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그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여보? 민서진의 목소리였어요. 6달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진아, 너 지금 어디 있냐? 여보, 나 지금 돈이 좀 필요해서. 뭐라고? 돈이 필요하다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안부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방세가 밀려서. 쫓겨날 것 같아서. 어머니 돈은 어디다 썼고? 그건 만나서 얘기할게. 주소 알려줘. 내가 직접 가겠어. 한참 망설이더니 결국 주소를 알려줬어요.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의 원룸 주소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민서진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3층 원룸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야, 서진아. 열어.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민서진의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예전에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라빠진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원룸에는 라면 봉지와 빈 소주병들이 널려 있었어요. 어머니 돈은 어디다 썼냐?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야. 나도 당한 거라고. 민서진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어요. 몇 달 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김다나라는 여자를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했어. 한 달에 10%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10%?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 통장을 보여주면서 정말 10% 수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100만 원만 투자했어. 한 달 뒤에 정말 110만 원이 됐더라고. 이때부터 민서진이 깊은 늪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두 번째엔 500만 원을 투자했어. 그것도 성공했고. 그래서 점점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됐어. 그래서 어머니 돈까지 건드린 거냐? 어느 날 갑자기 김다나가 사라진 거야.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이 왔어. 김다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겠으니까 나한테서 받겠다는 거야. 결국 시어머니의 10억 원은 사채업자들에게 갚는 돈과 도피 비용으로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어. 그래서 가명으로 살고 있어. 그럼 지금까지 번 돈은? 생활비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갚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 민서진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한 거냐?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는데. 연락하고 싶었어. 정말이야. 근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일단 집에 가자. 어머니께 사과부터 해야 돼. 안 돼. 어머니가 나를 죽이실 거야. 그래도 가야 돼. 그날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민서진에게 당장 필요한 돈만 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서진이를 만났어요. 그럼 내 돈은? 어디다 했냐고.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채업자들한테 빼앗기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으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며칠 후 민서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 갑자기 왜?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어머니께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어. 이틀 후 저녁 민서진이 집으로 왔어요. 6달 만에 집에 오는 아내. 아이들은 엄마가 왔다는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엄마 왔다. 아이들이 민서진에게 달려들었어요. 민서진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어요. 감히 이 집에 들어와? 어머니, 내 돈 다 가져가 놓고. 민서진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는다고 내 돈이 돌아와? 어머니, 저 정말 사기 당한 거예요. 사기? 그럼 뭐 어쩌라고? 얘들아, 방에 들어가서 놀아라. 저는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어요. 서진아,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봐. 민서진은 어머니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시 했어요. 김다나를 만난 과정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것까지. 그 김다나라는 년이 진짜 있기는 있는 거냐? 네. 사진도 있어요. 민서진이 핸드폰에서 김다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2년을 찾아서 돈을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니냐? 찾아봤어요. 그런데 연락처도 다 가짜였고. 그럼 경찰서에 신고는 했냐? 했어요.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럼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하고? 정확히 얼마나 빚이 있는 거냐? 원금만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억? 이자까지 하면 더 많을 거예요. 네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세월이야. 내가 70년 동안 살아온 세월이야. 그리고 얘들 미래야. 저 평생 갚을게요. 죽을 때까지 일해서라도. 평생? 넌 지금 몇 살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나도 모르겠다. 그때 민서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어머니 발 앞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잘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 번 시작하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민서진의 심정도 이해가 됐어요. 며칠 뒤 정말로 사채업자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서진 씨 남편분이시군요. 부인이 저희한테 빚을 지고 있어서요. 얼마나 되는데요? 원금 2억에 이자까지 해서 3억 5천 정도 됩니다. 결국 매달 몇백만 원씩은 갚아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이런 업체가 몇 군데나 되냐? 7군데 정도. 다 합치면 10억은 넘을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절차가 있긴 하지만 사채업체들이 모두 합법적인 곳인지 확인해 봐야 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조금씩 상황을 파악해 나갔어요. 그런데 정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민서진이 아직도 저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냐? 이참에 다 털어놔. 없어. 정말 이게 다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서진이 갑자기 집을 나간 거예요. 어디 가냐? 잠깐. 마트 다녀올게.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연락이 왔어요. 여보, 나 지금 큰일 났어. 뭔 일이야? 경찰서에 있어. 사기죄로 고발당했어. 김다나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만나러 갔는데 그게 함정이었다고 해요. 김다나가 오히려 민서진을 사기죄로 고발한 거였어요. 김다나가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나한테 속아서 돈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틀 뒤 민서진은 풀려났어요. 하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이들이 요즘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요. 아이들까지 이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민서진이 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뭘 찾냐? 예전에 김다나한테서 받은 서류들.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나 해서. 서진아,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자. 아직도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지? 민서진이 한참 말이 없더니 사실 한 가지 더 있어. 뭐가? 김다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어. 투자를 같이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서도 돈을 받았냐?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돈을 줬어. 투자 명목으로 5천만 원 정도. 또 다른 피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집 앞에 낯선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혹시 민서진 씨 남편분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다나입니다. 김다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들어오세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김다나는 30대 후반으로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제가 서진이한테 사기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서진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서진이가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준다면서 저한테 먼저 접근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서진이한테 속은 거예요. 2억 원을 투자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김다나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정말로 민서진에게 돈을 투자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서진이가 직접 쓴 차용증이에요. 차용증에는 분명히 민서진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럼 서진이가 여러 사람을 속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5명 정도 있어요. 총 얼마나 많은 돈을?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10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민서진이 들어왔어요. 어? 김다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2억 원 말이야. 민서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내가 먼저 속은 거야. 너한테서 투자를 받기 전에. 거짓말하지 마. 네가 먼저 나한테 투자하자고 했잖아. 서진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 도대체 뭐가 진실이야? 민서진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처음엔 정말 투자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은 짓을 한 거야. 같은 짓? 투자하면 수익을 준다면서 돈을 받은 거야. 결국 민서진이 진실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나중에는 가해자가 된 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인 거야? 10명 정도. 총 8억 정도. 또 다른 8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아니야. 처음엔 정말 사기당한 게 맞아.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인 거야. 왜 그런 짓을 했냐? 처음에 속았을 때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잃은 돈을 다시 찾으려고. 그럼 그 돈들은 어디 갔냐? 더 큰 투자처를 찾았는데. 그것도 사기였어. 결국 민서진은 사기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총 빚이 얼마야? 20억은 넘을 거야. 김다나가 말했어요. 저는 내일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할 거예요.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어요. 민서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칠 후 정말로 민서진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으니까 출석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민서진은 구속됐어요. 아빠, 엄마는 왜 안 와요? 엄마가 일 때문에 잠깐 멀리 간 거야. 민서진이 구속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집에 피해자들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저희 돈 언제 갚아주실 건가요? 저도 피해자예요. 아내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너희 엄마 사기꾼이라며? 아이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민서진의 재판을 준비했어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아서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됩니다. 2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민서진을 본 건 구속된 지 2달 만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민서진은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서진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엔 저도 피해자였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을 속일 이유는 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도 있었어요. 민서진 씨가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면서 한 달 뒤에 20%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민서진은 판결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민서진과 잠깐 면회할 수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힘들어해. 많이 힘들어해. 4년 동안 어떻게 할 거야? 나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마. 민서진이 수감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서진이 갑자기 집에 나타난 거예요. 어? 서진아? 어떻게? 보석으로 나왔어. 보석? 변호사님이 보석 신청을 해주셨어. 피해 배상 계획서를 제출하고. 민서진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갔어. 민서진은 집 안을 둘러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셨어. 요양원? 충격이 너무 커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 민서진이 더 세게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머니까지. 그날 오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아이들이 민서진을 보고 달려들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였으니까요. 엄마 언제 왔어요? 왜 말 안 해줬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서진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엄마 이제 또 안 가죠? 그건 엄마가 아직 할 일이 더 있어서. 또 가요? 싫어요. 엄마 가면 안 돼요. 엄마도 가기 싫어. 정말 가기 싫어.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민서진과 오래간만에 진솔한 대화를 했어요. 정말 후회하냐? 응. 죽고 싶을 정도로 후회해. 그럼 왜 그런 짓을 했냐? 처음엔 정말 모르고 시작한 거야. 근데 한 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사기를 당하고 나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 그래서 그 돈을 되찾으려고. 하지만 방법을 잘못 택한 거지. 지금은 어떤 기분이야?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기분이야. 가족도 잃고 신뢰도 잃고. 그래도 아이들은 아직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나 정말 바뀔게.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며칠 후 민서진이 또 다른 고백을 했어요. 사실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또? 어머니 예금. 그거 내가 다 쓴 게 아니야. 3억 정도는 아직 남아있어. 3억이 남아있다고? 비밀 계좌에 넣어뒀어.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그럼 그 돈으로 피해자들한테 배상하면 되잖아. 3억으로는 부족해. 다음 날 민서진과 함께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았어요. 정말로 3억 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일부 배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전체 피해 금액의 3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배상을 시작하면서 민서진의 재판도 다시 진행됐어요. 피고인이 일부 배상 의사를 보이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합니다. 결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어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이 붙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게 뭐예요? 3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민서진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민서진이 집으로 완전히 돌아온 날 아이들은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안 가죠? 응, 이제 안 가. 엄마가 쭉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어요. 남은 피해 배상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나 일을 해서 천천히 갚을게. 어떤 일?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게. 정말로 민서진은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됐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민서진이 일자리를 구했어요. 작은 식당의 서빙일이었습니다. 월급이 180만 원 정도. 적지만 열심히 할게. 나도 일을 더 해야겠어. 투잡이라도.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첫 번째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어요. 이번 달 배상금 100만 원입니다. 고생하시네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남은 배상금이 5억 정도 됐거든요. 이 속도로 하면 10년은 걸릴 것 같아. 6개월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민서진이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 저희 사정을 알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작은 가게를 하나 더 열려고 하는데 서진 씨가 관리해 볼 생각 없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민서진의 월급이 3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뵈러 갔어요. 어머니 서진이도 함께 왔어요. 어머니는 민서진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감히 할 수 없어요. 그냥 죄송하다고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서진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어머니, 네가 진짜 후회하고 있는 거냐? 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대로 살아라. 얘들한테만은 좋은 엄마가 되라. 네, 네, 어머니. 어머니가 민서진을 완전히 용서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어요. 총 2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배상금의 절반 정도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절반은 갚았네. 아직 절반 더 남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여. 아이들도 많이 자랐어요. 처음에는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요. 정말? 네, 매일 늦게까지 일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한테 고생시켜서. 괜찮아요. 엄마가 착한 사람인 건 알아요. 아이들의 말에 민서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민서진이 집에 와서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오늘 피해자 중 한 분이 식당에 오셨어. 피해자가? 김은주 씨라고 2천만 원 피해 보신 분이에요. 그냥 밥을 드시더니 계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기특하다고. 남은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그리고 힘내라고 하시면서 이걸 주시더라고. 민서진이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 씨, 처음에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거죠. 서진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편지를 읽고 나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데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그날 밤 민서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남은 배상금은 언제쯤 다 갚을 수 있을까? 지금 속도로 하면 5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 5년. 그럼 총 7년이네. 길지만 천천히 해나가자.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민서진이 사라졌을 때의 절망감, 진실을 알았을 때의 배신감,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했을 때의 막막함.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민서진이 정말로 변했어요. 예전에 허영심 많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이 경험을 통해 많이 성장했어요.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 가족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민서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정말 행복해. 행복하다고? 응. 비록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그래. 우리가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 당연하지. 그리고 어젯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민서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정말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알아. 정말이야. 이번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맞아.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고마워. 이런 나를 다시 받아줘서. 우리는 가족이잖아. 네, 저희는 가족이에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여전히 가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족으로 살아갈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많고 사회의 시선도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에요. 언젠가는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거고 아이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많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있는 것에 있다는 것. 며칠 전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민서진이 울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오늘 문 앞에서 울었어. 문 앞에서? 응. 집에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자격이 있나 싶어서. 그래서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서 울었어.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라고.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민서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큰애가 그러더라고. 엄마, 왜 밖에서 울어요? 빨리 들어와요. 하면서 내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둘째도 엄마 손 차가워요. 빨리 들어와서 따뜻하게 해요. 하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민서진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 아이들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엄마를 받아들이는구나. 그래.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상처를 줬어도 아이들에게는 그냥 엄마인 거야. 민서진의 말에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 이 아이들한테만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 모습을 보니 민서진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전화를 해오셨어요. 얘야, 서진이 좀 바뀌어줘. 네, 어머니. 민서진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서진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어머니, 나도 이제 좀 마음이 풀렸다. 완전히 용서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얘들 엄마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 민서진이 전화를 받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됐다. 이제 그만 울고. 앞으로 잘해라. 그게 나한테 할 수 있는 진짜 사과야. 네, 어머니.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민서진은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과 달랐어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그래,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이 반찬 맛있어요. 정말?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앞으로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아이들과 민서진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평범한 가족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서진이 문 앞에서 무릎 꿇고 흘린 그 눈물이 진짜 후회의 눈물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를 향해 뻗은 그 작은 손들. 그 손들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사람은 믿음을 한 번 잃으면 끝이라고들 말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아이들은 그 끝에서도 엄마를 부른다는 걸. 그 손을 뿌리칠 수 없는 게 부모이고 다시 잡는 게 가족이라는 걸.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 하지만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 풀리지 않은 빚과 무너진 신뢰의 조각들이 남아있지만 민서진이 문 앞에서 무릎 꿇고 흘린 눈물과 아이들의 눈물 어린 포옹은 작은 희망을 남겼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긴 시간이.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는 이 끈끈한 마음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선택했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것,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기를,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은빛 다락방만의 실화 사연 이야기를 빠르게 들어보실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